심층 리포트 글로벌 뮤직 트로피를 거절한 순간 진짜 왕관이 씌워졌다. BTS는 왜 아리랑을 그래미에 내지 않았나? 7줄의 문장이 세계 음악 산업에 남긴 균열상을 주는 쪽이 상을 받지 않겠다는 쪽에게 해명해야 하는 장면. 2026년 여름 대중음악의 역사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일이 벌어졌다. 그 중심에 7명의 이름과 가장 한국적인 제목을 단 앨범 한 장이 있었다. 2026년 7월 29일 밤 7개의 창이 동시에 열렸다. 그날 밤 인스타그램에는 화려한 티저도 긴 설명도 없었다. 7줄의 문장이 세계 음악 산업에 남긴 균열상을 주는 7월 7개의 계정에 거의 동시에 올라온 게시물이 전한 메시지는 단 하나였다. 우리의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나뉘기보다 있는 그대로 들리고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으로 BTS는 제69회 그래미 어워즈의 5번째 정규 앨범 아리랑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것은 그들이 쓰지 않은 단어들이다. 보이콧이라는 말은 없었다. 레코딩 아카데미를 비난하는 문장도 과거의 서운함을 들추는 대목도 없었다. 항의문이라기보다는 선언에 가까웠고, 그런데 그 조용한 문장이 만들어낸 파장은 조금도 조용하지 않았다. CNN과 포브스, 빌보드와 데드라인이 잇따라 이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레코딩 아카데미 CEO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했다.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의 문화면이 동시에 같은 질문을 던졌다. 무엇이 이들을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시상식이 아티스트의 불참에 공식 입장을 내는 일은 흔하지 않다. 보통은 침묵하거나 짧은 유감 표명으로 넘어간다. 6월 16일 그래미는 100개의 방을 만들었다. 발단은 그보다 6주 앞선 2026년 6월 16일이었다. 레코딩 아카데미는 5개 부문을 새로 만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그래미의 시상 부문은 100개로 늘어났다. 그중 하나가 최우수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베스트 에이션 팝 뮤직 퍼포먼스였다. 규정집에 적힌 설명은 이렇다. K-팝과 J-팝, C-팝과 만다팝을 아우르며 아시아 시장에서 나온 멜로디 중심의 현대 대중음악을 대상으로 한다. 팝록이나 팝의 응모작에는 하나 이상의 아시아 언어가 의미 있게 사용되어야 하며 애드리브나 짧은 구절 수준의 삽입만으로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세심하게 살펴야 할 대목이 하나 있다. 아카데미는 이 부문의 기준을 아티스트의 인종이나 국적이 아니라 음악적 스타일과 언어로 명시했다. 아시아 출신 아티스트라 해도 영어로만 부른 곡은 이 부문이 아니라 다른 부문으로 가야 한다. 규정만 놓고 보면 아카데미의 논리는 일관된다. 우리는 사람을 나눈 것이 아니라 음악을 분류했을 뿐이라는 것. 발표 당시 국내외 반응은 오히려 우호적인 쪽에 가까웠다. 마침내 아시아 대중음악이 그래미에서 고유한 자리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랫동안 K-팝이 어느 부문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겉돌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6주 뒤 이 부문의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였을 팀이 응모 자체를 포기했다. 규정집이 설명하지 못한 것 문제는 기준의 문장이 아니라 그 기준이 서 있는 위치였다. 록, 컨트리, 재즈, R&B, 랩. 그래미의 오래된 장르 부문들은 어떤 연주 전통에서 자라났는가? 반면 아시안 팝을 규정하는 결정적 변수는 형식이 아니다. 어디서 왔고 어떤 말로 부르는가다. 같은 팝이어도 영어로 부르면 팝이고 한국어로 부르면 아시안 팝이 된다. 곡의 구조도 프로덕션도 편곡의 밀도도 그대로인데 분류만 달라진다. 문화연구자 이규탁 교수는 이 구조를 두고 비서구 음악의 분리, 세그레게이션라고 표현했다. 이 구조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미는 오랫동안 서구 바깥에서 만들어진 음악을 월드 뮤직이라는 하나의 방에 몰아넣어왔다. 아프리카의 음악과 남아시아의 음악과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이 아무런 음악적 공통점 없이 같은 후보군에 놓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 명칭이 식민주의적이라는 비판 끝에 이름이 바뀐 것은 불과 몇 년 전 일이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방을 나누는 사고방식은 남아있었던 것 아닌가. 이번 논란의 진짜 핵심은 여기에 있다. 더 뼈아픈 지점은 타이밍이었다. BTS는 이미 그 방 바깥에서 겨루고 있었다. 1위랑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지켜보는 무대다. 세계 팝의 한복판에 이미 서 있는 팀에게 당신들을 위한 아시아 부문이 생겼으니 그쪽으로 오라는 제안이 어떻게 들렸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것은 승격이 아니라 이동 요청이었다. 하비 메이슨 주니어의 대답.
그리고 남은 질문 레코딩 아카데미 CEO 하비 메이슨 주니어의 반응은 정제되어 있었다. 그는 BTS의 결정에 슬프다고 말하면서도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신설 부문의 취지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 나오는 팝 아티스트리의 깊이와 다양성, 그리고 놀라운 성장을 조명하기 위한 것, 실행은 가장 핵심적인 반박은 이 문장이었다. 장르 부문에서의 인정과 제너럴 필드에서의 인정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장르 부문에 응모한다고 해서 올해의 앨범이나 올해의 레코드 같은 본상 후보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제도적으로는 정확한 설명이다. 규정 어디에도 그런 제한은 없다. 그러나 제도와 관행은 다른 것이다. 별도의 방이 생기면 심사위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방으로 옮겨간다. 이 팀은 저기서 상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심리가 명시적 규정 없이도 투표 행위에 스며든다. 오랫동안 여러 장르에서 지적되어 온 문제이고 어떤 규정집으로도 막을 수 없는 종류의 문제다. 아카데미가 답해야 했던 것은 규정이 아니라 바로 이 관행이었다. 그리고 BTS는 그 답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5. 그리고 0 BTS와 그래미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두 개의 숫자를 알아야 한다. 5. 그리고 0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BTS는 5차례 그래미 후보에 올랐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열리는 시상식을 뜬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 5번의 밤을 기억할 것이다. 카메라가 그들을 비출 때 숨을 멈추던 순간, 다른 이름이 호명되고 화면이 넘어갈 때의 짧은 정적, 그리고 애써 웃으며 박수를 치던 7개의 얼굴. 다음 해가 되면 같은 순환이 다시 시작됐다. 코리아 타임스는 이 국면을 이렇게 요약했다. BTS는 수년간 그래미를 쫓았고 이제 상황이 역전됐다. 역전이라는 단어가 복잡한 사정이 있다. 트로피는 없었지만 무대는 있었다. BTS는 그래미 무대에 여러 차례 올랐다. 2020년에는 릴나스 X와 함께 섰고 2021년에는 다이너마이트를, 2022년에는 버터를 단독 무대로 선보였다. 전 세계 팬들이 그 몇 분을 보기 위해 채널을 고정했고 관련 클립은 시상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회자됐다. 무대에는 세웠지만 트로피는 주지 않았다. 팬들이 오랫동안 품어온 서운함의 정체가 바로 이 비대칭이다. 물론 공연 섭외와 수상 심사는 전혀 다른 절차이고 이를 계산된 활용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인상을 지우기는 어렵다. 5년에 걸친 그 비대칭이 쌓여 만들어진 감정이 2026년 여름의 짧은 문장 하나로 정리된 셈이다. 88회 34개 도시 240만 장 그 변화를 만든 것은 성명서가 아니라 숫자였다. 아리랑 월드 투어는 23개국 34개 도시에서 88회 공연으로 설계됐다. 밥계 집계로는 240만 장 규모다. 멕시코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추가 공연을 요청했지만 일정이 이미 빈틈없이 차 있어 성사되지 못했다. 한 국가의 정상이 콘서트 회차 추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일정 문제로 거절되는 상황. 이것이 지금 이 팀이 놓인 좌표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매진 그 자체가 아니다. 이 숫자들이 어떤 기관의 승인과도 무관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래미가 트로피를 준 적이 없는데도 스타디움은 채워졌다. 트로피가 관객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관객이 이미 거기 있었다. 수상 이력이 곧 대중적 성취라는 오래된 등식이 적어도 이 팀에게는 오래전에 깨져 있었다는 뜻이기도. 2026년 시상식의 미국 시청자는 1,440만 명이었다. 전년 대비 6.4% 감소한 수치다. 그래미 시청률의 정점은 1984년 마이클 잭슨이 하룻밤에 8개의 트로피를 쓸어 담던 그 해에 5,167만 명이었다. 40여 년 사이 3분의 1 아래로 내려앉은 셈이다. 다만 이 하락을 온전히 그래미의 실패로만 읽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지상파 생방송 시상식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 침식이고 그래미는 2027년부터 오랜 파트너였던 CBS를 떠나 ABC와 디즈니 플러스, 훌루로 중계 플랫폼을 옮긴다. ABC 중계는 1972년 이후 처음이다. 스트리밍 동시 송출은 젊은 시청자를 되찾기 위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남는다. 지금은 시상식이 관심을 붙잡기 위해 스타를 필요로 하는 시대라는 것. 그리고 그 관계에서 누가 더 아쉬운 쪽인지 이번 사건은 꽤 선명하게 보여줬다. BTS가 그래미 시상식이 열리는 바로 그날 대규모 콘서트를 열어 정면으로 맞불을 놓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일부 콘텐츠는 이를 첩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전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제69회 그래미 어워즈는 2027년 2월 7일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다. 후보 자격 기간은 2025년 8월 31일부터 2026년 8월 28일까지다. 확인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일정은 2월 10일이다. 정리하면 같은 날 맞불 콘서트는 현 시점에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팬 커뮤니티에서 출발한 상상에 가깝다. 향후 일정이 추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기정사실처럼 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 팀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를 생각하면 시상식을 겨냥한 시위성 기획은 오히려 그들답지 않은 방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이 상상은 이토록 빠르게 퍼졌을까? 더 흥미로운 질문은 여기에 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어떻게 이토록 넓은 공감을 얻었을까? 그것은 이 상상이 개연성 있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몇 년 전이었다면 아무도 이런 시나리오를 떠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시상식과 아티스트 사이에 그런 힘의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 밖의 일이었을 테니까. 그 시절 이야기의 방향은 언제나 반대였다. 어떻게 하면 저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이름 옆에 놓일 수 있을까? 소문이 퍼진다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이미 그만큼 이동했다는 뜻이다. BTS가 마음만 먹으면 그래미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 전제가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는 지점. 그러나 그런 소문이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은 트로피의 향방이 아니다. 오랫동안 권위는 제도 안에 있다고 여겨졌다. 시상식이 인정해야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고 그 무대에 서야 비로소 정상에 오른 것으로 쳤다. 그래서 수많은 음악가들이 그 문 앞에 줄을 섰고 호명되지 못한 밤을 삼켰다. 그런데 제도의 권위는 애초에 빌려온 것이었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아티스트가 그 무대에 서주기 때문에 그 무대가 권위를 갖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시상식은 스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아니라 스타의 빛을 모아 보여주는 거울에 가깝다. 거울 앞에 아무도 서지 않기로 하는 순간 빌려준 것이 회수될 뿐이다. BTS는 이것을 선언이나 비난이 아니라 부재로 증명했다.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분명하게. 이 흐름이 한 팀에서 끝날지도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앞으로 다른 아티스트가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선례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거절이라는 선택지가 실제한다는 것을 누군가는 먼저 보여줘야 했다.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러니를 짚고 싶다. 아시안 팝이라는 분류를 거절한 그 앨범의 제목이 하필 아리랑이라는 사실이다. 한반도에서 수백 년을 흘러온 가장 한국적인 노래의 이름. 그들은 한국적인 것을 감추고 세계로 나간 것이 아니었다. 가장 한국적인 이름을 앞세우고 세계로 한복판에 섰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역으로 나누지 말라고 말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그들이 거부한 것은 아시아라는 정체성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국적인 노래의 이름. 나는 여기서 왔고 그것이 자랑스럽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가둘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이 두 문장을 동시에 말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7명은 생득 한 문단으로 해냈다. 아미들이 지난 10년간 지켜온 것도 결국 같은 문장이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음악은 어느 칸에 들어가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트로피는 없었다. 앞으로도 당분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트로피를 거절할 수 있는 자리, 거절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훈장이 되는 자리. 팝의 역사에서 그 자리에 오른 아티스트는 한눈에 보는 팩트 정리 항목, 확인된 사실, 신설 부문 발표. 2026년 6월 16일 파 5개 부문 신설, 전체 100개 부문으로 확대 해당. 부문명 최우수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베스트 에이지안 팝 뮤직 퍼포먼스, 응모 기준 아티스트의 인종 국적이 아닌 음악적 스타일과 아시아 언어 사용 여부, BTS 발표, 2026년 7월 29일 파 제69회 그래미의 앨범을 출품하지 않기로 대상 앨범 아리랑 빌보드 200 1위 데뷔, 타이틀곡 핫백 1위 아카데미, 입장 하비 메이슨 주니어 CEO. 결정을 존중한다. 장르 부문과 제너럴 필드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그래미 이력 2021, 2023년 5회 후보, 수상 영회 제69회 시상식, 2027년 2월 7일 호 LA 크립토닷컴, 아레나 ABC, 디즈니 플러스, 훌루 중계, 2026년 시청자 1,440만 명, 전년 대비 6.4% 감소.
역대 정점은 1984년 5,167만 명, 투어 규모 수상개국 34개 도시, 88회 북미 유럽 전회차. 공개된 투어 일정에 2월 7일 공연 없음, 가장 가까운 일정 2월 10일. 편집자 주본 기사에 등장하는 수치와 일정은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확인된 공개 자료에 근거한다. 팬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그래미 당일 맞불 콘서트 관련 내용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본문에서 별도로 구분해 다뤘다. 투어 일정은 추후 변경 추가될 수 있다.